네, 그럼 우리 이어서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통하여 이번 차시에 배울 게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례를 한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해보고 나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커다란 빈 방에 홀로 갇혔을 때 방 안에는 커다란 모니터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케이크 한 판이 나오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당신은 이 방에서 하루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먹을 것은 이 케이크 한 판뿐입니다. 저 너머에 당신처럼 방에 갇혀 있는 누구인지 모를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케이크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지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눈 조각에서 당신이 어떤 조각을 가져갈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케이크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케이크를 자르지 않고 둘 중에 한 명이 다 먹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확히 반반 쪼개서 어떤 상황에 걸리든 나도 최소한 절반을 먹을 수 있도록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겠다고 얘기한 게 내가 케이크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상황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가장 불리한 경우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배의 상황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롤스가 이어서 이야기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도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케이크의 상황과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방에 모니터만 딱 하나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롤스는 무지의 배열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주 공정하게 나누려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본인의 이익이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아주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바로 도출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우연성이 배제된 원초적 입장, 즉 아무것도 모르는 베일, 즉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염두에 두고 모두에게 가장 공정한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일을 쓰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모르게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인데요. 이런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과 지능과 체력,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이 모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관련 요인들을 모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 있어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회가 정의 여건하에 있으며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정치 현상 및 경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 조직의 기초 개념, 인간의 심리 법칙에 따른 지식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개념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게 될까요?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할 때 제1원칙과 2원칙을 바탕으로 총 3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린 지점이 왜 2원칙인데 2개가 있는지, 왜 1, 2, 3원칙이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1원칙이 모든 원칙에 가장 우선이 된다는 점에서 제1원칙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고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가 보장된 다음에 따라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개별 원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원칙이 가장 우선시가 되어야 이어서 따라 나올 나머지 원칙까지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등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이 있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가 어쨌든 이익을 받는 구조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범죄 이력이 없는 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충돌할 때 언제나 제1원칙이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특히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면서 이 과정에서 실질적 기회 평등과 자발적 협동 체제로서의 사회 유지를 도모하는데요. 여기서 자발적 협동 체제는 국가인데 이 안에서 단순히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원이 충분히 존중받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충분한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정의의 원칙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가 있고 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펼쳐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뒤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이 있더라도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이 우선시되는 것. 이러한 것 또한 일종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등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에 놓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소 수혜자, 즉 이러한 약자들이 모든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최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합리화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대표적으로 대입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실제로 입학하는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지원할 기회 자체는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리 사회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부유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롤스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유세라는 개념이 낯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 때 모두가 똑같이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유세라는 개념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해서 이러한 부유세를 위해서 오히려 도피하고 재산을 숨기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관에서는 이 부유세 정책에 동의할지 반대할지 팀별로 논의하고 발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진행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진행한 설명 관련해서 모두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학습지를 잘 채우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빈칸 빠진 내용이 있으면 교환이나 교과서 통해서 충분히 채우고 나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들 잘 정리가 됐을 것 같고 발표도 들어봤으니까 롤스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롤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차등의 원칙인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했기에 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부유세 정책의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롤스는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부유세처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정말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면서 살아가면은 이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사례라고 보았기 때문에 부유세에 찬성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다면 오늘 논의 너무 잘 참여해줬고, 우리 남은 개념 정리하고 형성평가 풀고 나서 추가적인 퀴즈까지 풀어보고 나서 다음 차시 예고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